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이죠. 6장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6장에서 배우는 배열, 7장에서 배우는 메소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려면 5장까지의 우리가 배운 자바 기능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6장 배열과 7장 메소드 기능은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고, 뒤에서 배우는 메소드는 우리가 기능을 일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재사용하자는 개념입니다. 둘 다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배열의 등장 배경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실습했듯이 5명의 학생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구현해본다. 이랬을 때, 자, 우리 앞에서 하던 방법은 5명의 국어 점수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변수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 스코어 1부터 스코어 5까지 5개의 변수를 선해서 각각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더해서 총점과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 앞에서 구현하는 방법이죠. 자, 5명은 변수를 선해서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예를 들어 60명의 학생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똑같이 구현해봐라. 이랬을 때는 변수를 60개 선언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6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5장까지의 우리가 자바에서 배운 문법이나 기능을 이용해도 기능 구현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런데 입력받거나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불편한 점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배열이다 이거죠. 뒤에서 배운 메소드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6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int 타입 배열을 선언해서 우리가 60개의 데이터를 저장 후 편리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뒤에서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배열의 종류죠. 자바는 크게 1차원 배열하고 다차원 배열로 나눈다 이거죠. 1차원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기본 타입 배열, 참조 타입 배열로 나눈다 이거죠. 다차원 배열도 똑같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배울 1차원 배열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int 배열기호 쓰고 a는 new int 배열기호에 5를 쓰면 new니까 새롭게 만들라 이거죠. int 5니까 5개의 배열 요소를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요소가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5개 요소를 대표하는 이름 배열명으로 a가 지정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 각각의 이제 방에 해당되는 게 배열 요소다 이거죠.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명과 인덱스를 이용한다 이거죠. 자바는 첫 번째 순서가 0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요소는 배열명 4가 된다 이거죠. 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원 배열 선언을 해야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열명으로 배열을 선언해야 됩니다. 자, 자바 배열 선언 형식이다 이거죠. 형식은 자, 배열명을 써준다 그죠. 배열명은 여러분들 그 앞에서 변수명 있죠. 변수명 짓는 방법대로 배열명도 동일하게 지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변수처럼 데이터 타입을 써준다 이거죠. 자, 근데 다른 게 자,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에 변수 타입 뒤에 여기에 붙여서 대괄호를 써줘야 된다. 대괄호. 배열명 뒤에 써줘도 된다. 그죠? 근데 자바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뒤에 대괄호를 쓰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죠? 뒤에 쓰는 방법은 이거는 C 계열에서 많이 쓰죠. 그 자바는 좀 다르게 한다고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int 타입 배열 선언하는 예제죠. 보면 스코어는 배열명을 선언했다 이거죠. 그리고 int 써주고 대괄호를 써주죠. 스코어 다음에 써줘도 된다 이거죠. 자, 문자열 타입 배열도 선언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배열명 써주고 자, 스트링 타입 써주고, 자, 대괄호 기호 써주고 있죠. 뒤에 써줘도 된다, 그죠? 자바는 앞에 쓰는 걸 선언한다 그랬죠. 자, 배열명을 선언했죠. 근데 배열명을 선언해서는 앞에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요소가 생성이 안 됩니다. 1차원 배열 요소 생성 방법이죠. 실제 배열을 메모리에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합니다. 스코어 int 타입 배열을 선언했죠. 자, 그러면 실제 int, 즉 정수 타입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방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스코어는 해서 new 쓰고 int 쓰고 대괄호 안에 5를 써주면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5니까 5개의 배열방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를 지정해주면 그 숫자만큼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만들어진다, 그죠? 어느 위치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JVM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쨌든 자 메모리 위치에 지정한 개수만큼 연속적으로 배열방이 만들어진다, 그죠? 네임도 똑같죠. 네임은 new에서 스트링 3하면 자 이런 식으로 네임이라는 배열이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3개 요소를 갖는 네임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은 배열명하고 인덱스를 이용하는 거죠. 첫 번째 요소에 접근할 때는 스코어 0이고 두 번째는 스코어 1, 마지막은 스코어 4겠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는 0이죠. 네임도 똑같죠. 네임 0, 1, 2. 자, 우리 앞에서는 배열 선언과 배열 생성을 따로 했죠. 근데 배열 선언과 배열 생성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보면 int 배열 기호 주고 네임도 똑같죠. 배열 선언과 동시에 new 연산을 이용해서 바로 배열을 생성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배열 생성하는 방법까지 알았죠? 자, 그러면 배열을 메모리 생성했죠. 그러면 배열의 각각 요소를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변수 선언 후 변수를 초기화했죠. 배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 초기화죠. 변수처럼 배열도 생성 후 초기화를 할 수 있다, 그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변수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보면 일단은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죠. 자, 우측에 값이 있다, 이죠. 요 값을 좌측에 대입하라, 이거죠. 보면 배열명 써주고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써주면 요 인덱스가 지정된 배열 요소에 요 값을 저장하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스코어 배열에 이제 각각의 요소에 저장한다, 이죠. 스코어 0 이퀄 5라는 의미는 50이라는 값을 스코어 배열에 0이니까 첫 번째 요소에 저장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50이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스코어 1은 60은 두 번째 요소에 60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에 70, 80, 90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문자열 타입 네임에도 똑같이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거죠. 네임 0은 홍길동하면 홍길동하는 문자열이 자, 네임의 첫 번째 요소에 저장된다, 이거죠. 네임 1 이퀄 이순신은 두 번째 요소에 이순신이 저장되는 거죠. 네임이 이퀄 임꺽정은 임꺽정이 세 번째 요소에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열 요소의 값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배열명과 배열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측의 값을 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선언과 동시에 특정 값으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보면 int 배열기호 스코어. 자, 스코어라는 배열을 선언했죠. 자, 넌에서 대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콤마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면 요 값의 개수만큼 배열 요소가 메모리에 만들어지면서 차례대로 각각의 배열 요소의 값이 저장된다, 이거죠. 보면 지금 50, 60, 70, 80, 90 스코어 배열의 값을 초기화한다, 이거죠. 그러면 5개니까 5개의 방이 차례로 만들어지면서 첫 번째부터 50, 60, 70, 80, 90으로 초기화가 된다, 이거죠. 실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선언과 동시에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바로 선언과 동시에 값을 이용해서 한 줄에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저 보면 값을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반드시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같은 행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보면 스코어 배열을 선언했죠. 근데 다음 줄에 스코어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고 있죠. 우리 실습해 보겠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할 때는 같은 줄에 동시에 해줘야 된다, 그죠? 참고로 우리 앞에서 변수는 반드시 초기화를 하라 그랬죠? 초기화를 안 하고 변수 값을 우리가 프린트LN으로 출력하면 에러가 난다 그랬죠? 근데 배열은 초기화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변수와는 달리 배열 선언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초기화가 됩니다. 보면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차 타입은 0으로 초기화되죠? 플로트, 더블도 0으로 초기화된다, 이죠? 분리는 폴스고 참조 타입은 null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int new 스코어는 new int 5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안 하면 0으로 다 초기화가 되겠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배열도 변수처럼 가능하면 생성 후 초기화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배열 선언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열에 접근해서 어떻게 배열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